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파생꾼입니다. 저는 두 가지 카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제일 쉬웠어요. 현물 투자. 그리고 즐거운파생연구소. 선물 옵션 카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카페 중에서, 개인적으로 더욱더 저에게 소중한 카페라면 당연히 즐거운파생꾼 연구소지, 그죠? 하지만 제가 굳이 주식 투자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이런 현물 카페를 만들었던 이유는, 제가 이 주식 투자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아이디가 아니지, 제목을 가지고 활동을 한 게 꽤 오래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주식 투자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제목으로 매일 수익을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법 강의도 해드리고요, 포탈에서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지금도 찾아보시면은, 제 아이디를 검색해 보시면 저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들과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이버나 구글을 검색해 보시면, 제 아이디 검색해 보시면 2000년도 초반에도 있을 거고요, 한 10년 정도의 영상들이 남아있고 기법도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 주식 투자 이야기도 되고요, 주식 투자 비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헷갈리기도 한데요, 그대로 귀로 듣는 주식 투자 이야기 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화면 볼 필요 없습니다. 6강을 시작하면서 제가 올려드렸던 제목이 차트와 일촌을 맺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강의가 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또 7강에서도 차트와 일촌 매차에 대한 후기를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차트와 일촌을 맺자라고 했던 이유와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는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차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차트, 그거는 현물 투자에도 적용이 되고요, 선물 옵션 투자에도 적용이 되고요, 하물며 가상화폐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차트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그죠? 자,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우리에게 일반 개인 투자가들에게 제공하는 HTS라는 증권 매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모든 증권회사의 프로그램에는 자체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차트가 있습니다. 종합주가 차트도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차트, 개별 종목의 차트, 업종 차트도 있고, 코스피 200 차트도 있고요, 그리고 선물 차트도 있고, 옵션 차트도 있고, 여러가지 차트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는 분명히 한 가지입니다. 증권사회마다 제공하는 차트가 비록 모양이나 형태는 틀리지만 그것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주가는, 그래서 일봉이라든가 캔들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동일하고, 다만 증권사마다 구별되어 있는 차트의 형태는 틀리다는 얘기다. 제가 여러가지 차트를 써봤습니다. 맨 처음에 신한증권입니까? 그 다음에 미래에셋증권, 그 다음에 이트레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움증권, 이렇게 여러가지 차트를 써봤는데, 맨 처음에 썼던 게 삼성증권인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이 제가 제일 처음 써봤던 증권사인데요, 그때는 주식의 주자도 잘 몰랐는데 그냥 이거를 만들어라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지, 그죠? 만들어 놨고 현물 투자를 했는데, 이 차트라는 것이 뭔지를 몰랐던 시절에는 그냥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호가를 보고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6% 떨어졌다. 왜 떨어졌을까?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많이 떨어졌네? 그리고 잡아요, 그냥.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죠? 시장은 뭡니까? 보합이거나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인데요,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 제일 많았던 6번 이상의 경우는 하락이었습니다. 즉 하락하는 종목을 잡으니까 더 하락을 하더란 말이죠. 그리고 가장 확률이 적었던 것은 횡보, 제가 잡은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그리고 작긴 하지만 가능성이 있었던 상승하는 한 3% 정도, 30% 정도는 상승을 했다. 그럼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이 종목이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은 60%, 올라갈 가능성은 30%.
그러면 추가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죠? 6%에서 잡았는데 이게 8%까지 밀렸어요. 그러면 약 2%를 손실 났습니다. 2%에다가 수수료 0.33%를 더하니까 2.33%가 날아갔다, 그죠? 그럼 1000만 원이면 대략 23만 3천 원이 날아가고요. 2천만 원이면 46만 6천 원이 날아간다, 그죠? 그러면 사실 저도 그 당시엔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인이었는데 제 일당을 제 월급을 만약에 일당으로 따졌을 때 약 한 8만 원 정도 치었던 것 같아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제 일당을 수당까지 합쳐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8만 원 정도를 제가 버는 거죠. 일을 한 대가로.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내가 잠깐 매매를 잘못했는데 46만 원이 날라갔다. 뭐 지금은 사실 현물 투자도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고 500만 원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주식 처음 할 때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지만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못해도 2천만 원 가지고는 매매해야 되지, 그죠? 최소 2, 3천만 원 정도를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잡았는데 1%만 묵자는 생각을 했지, 그죠? 아무것도 모를 시절에 1%면 30만 원 수익이 나는 거니까 잡자마자 2천만 원 기준으로 26만 원 날아가더란 얘기죠. 근데 그 26만 원이 제 일당의 몇 배입니까? 무려 4배가 되는 돈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 뭔가, 내가 6%에 잡았으면 이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더 떨어지는 걸까? 확률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한 1% 수익이 나서 20만 원 먹고 판 적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많은 확률이 손해를 추가적으로 보더란 말이죠. 그럼 문제는 손해를 봤다는 게 아닙니다. 왜? 어차피 제가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면 2%가 떨어져도 보유를 할 거기 때문이죠. 그럼 중요한 거는 보유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즉 2%가 떨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보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손절을 할 것이냐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주식을 모르는 시절은 무조건 보유지, 그죠? 수익 나면 1% 먹고 던져버리고 손실이 나면 보유입니다, 그죠? 보유를 한 상태에서 2%가 손실이 났고 수수료까지 2.33%가 손실 났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오더란 말이죠. 올라와서 본전이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전에 매도를 했다고 가정하면 0.33%의 수수료를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2천만 원에 0.33%면 66,000원이지, 그죠?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66,000원을 손해봤습니다. 근데 제 일당이 얼마라 그랬습니까? 예, 약 8만 원 정도.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빠르면 몇 분 만에, 늦으면 1시간 만에 66,000원을 손해보는 거죠. 그런 경우의 수와 2% 하락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생기더란 말이죠. 즉 쉽게 말하면 4%, 5% 손해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그 당시에는 15% 하한가니까요. 약 10% 정도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다,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실은 주식을 잘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KDS라고, KDI인지 KDS인지 모르겠는데 뭐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개잡주가 있었어요. 주가 폭등 폭락하는 종목. 그 종목이 굉장히 잘 움직였거든요. 장중에 움직이면 10% 올라갔다가 10% 까이다가 뭐 이런 종목이었는데 그 종목을 제가 이 종목이 뭐하는 상가를 찾아봤던 게 약 한 8개월쯤 지났던 걸 기억나요. 1년 조금 안 되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종목이 거래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물론 저는 그때 다행히 매매를 하고 있지 않을 때였지. 왜냐 그러면 주가가 너무 하락을 해가지고 제가 잡을 수 있는 가격보다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가격이 한 400원대 정도 떨어진 거예요. 제가 1000원짜리 종목을 참 좋아합니다. 현물을 매매하면서. 왜 1000원짜리를 좋아하느냐? 호가를 보시면 1000원짜리 바로 위에가 얼마입니까? 1050원. 그 위에 얼마입니까? 1100원. 그죠? 1원 단위가 아니고 5원 단위다. 그죠? 근데 90원짜리는, 900원짜리는 어떻습니까? 901원, 902원, 903원. 즉, 한 호가가 0.1%씩 움직이고요. 1000원 이상은 얼마입니까? 0.5%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만원도 마찬가지, 그죠? 만원 다음에 11,000원이 아니지, 그죠? 1050원이죠. 그리고 11,100원, 11,150원,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1000원, 만원, 10만원짜리 단위는요, 대략 한 틱만 먹어도 5%를 먹게 되는 겁니다. 한 틱만 먹어도. 수수료 빼면 4.33%, 4.66%, 0.466이지, 그죠? 죄송합니다. 계산을 잘못했네, 그죠?
0.5 빼기 0.33이니까 수수료니까 그죠? 0.16%를 먹게 되는 거다 그죠? 자, 한 틱만 먹어도 0.16%, 1000만원에 16,000원. 두 틱을 먹으면은 0.66%다 그죠? 0.66%. 66,000원. 20만원이면 약 12만원 정도 그죠? 그러면 2천만원을 넣어서 100원짜리 종목, 1000원짜리 종목이나 만원짜리 종목을 두 틱을 먹으면 약 6만원 이상을 수익을 내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 주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지, 그죠? 1000원짜리나 만원짜리 종목을 매매해서 두 틱만 먹으면 1% 먹는 거죠. 두 틱만 먹으면. 그럼 수수료를 빼도 0.66%를 먹게 된다, 그죠? 그럼 2천만원 들어가면 12만원을 먹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그런데 100원짜리가 110원 갈 가능성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빠르면 1, 2초? 늦으면 5분 안에 저는 물량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2%, 3%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근데 9,000원짜리는 틀려요. 그죠? 9,000원짜리 위에 얼마입니까? 9,010원, 9,020원, 9,500원짜리도 9,500원, 9,510원. 한 틱을 먹으면 0.07%? 0.08%? 0.1%도 안 되는 거예요. 한 틱에. 그래서 저는 빨리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되니까요. 빨리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되니까 점심때 잠깐씩 매매하면서 그렇게 만원짜리 종목 또는 11,000원, 12,000원까지 괜찮아요. 또 1,000원짜리, 1,100원, 1,200원까지 괜찮아요. 근데 2만원짜리 종목은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왜? 2만원짜리 한 틱 오르면은 25,500원이지, 그죠? 몇 프로입니까? 0.025%지, 그죠? 0.25%지, 그죠? 그럼 두 틱 먹어야 0.5%. 그러면 2만원짜리는 두 틱 먹어야지 수수료를 제외하고 0.16% 먹는다, 그죠? 그러면 똑같은 2천만원 들어가는데 만원짜리는 두 틱을 먹으면 1% 먹는 거고 네 틱을 먹으면 2% 먹는 거다. 근데 2만원짜리는 두 틱을 먹어도 0.5%, 네 틱을 먹어야 1%, 8틱을 먹어야지 2%. 그럼 여러분들 이런 계산 안 해봤지, 그죠? 그래서 생소할 겁니다. 무슨 소리야 저게? 왜 1% 먹고 던져?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저는 왜 이상한 식으로 계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저는 그렇게 버텨왔어요. 저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도 아니고, 되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산수에는 밝았습니다. 즉, 1%를 먹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산을 했습니다. 네 틱을 먹고 2만원짜리 네 틱을 먹고 1% 먹느냐? 만원짜리 두 틱을 먹고 1% 먹느냐? 어느 게 더 쉽습니까? 그건 초등학교 1학년 때 물어봐야 되지, 그죠? 두 틱 오르면 1% 먹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목에 관계없이 만원짜리 종목, 1,000원짜리 종목, 10만원짜리 종목 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원짜리 만졌느냐? 절대 만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1,000원 이상. 그죠? 최소한 1,000원 이상.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계산했을 때 뭐라 그러죠? 액면가라 그럽니까? 삼성전자 액면가는 그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5,000원이었죠. 지금 얼마입니까? 100원이지, 그죠? 5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그죠? 100원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우량한 코스닥 종목은 얼마입니까? 5,000원이죠. 액면 분할을 한 것은 100원이지,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은 액면가 이하로 떨어진 종목들은요, 액면가 이하로 떨어진 종목은 뭡니까? 보실주지요. 단순합니다. 계산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액면가가 5,000원짜리 종목이 현재 2,500원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액면가 이하죠. 어떻게 됩니까? 거래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관리 종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가총액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 회사가 얼마나 버는지 알 필요 없어요. 이 회사 실적이 얼마나 버는지. 왜 알 필요 없습니까? 나는 그 회사가 망하기 전에 팔아버릴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종목이 10,000원이었는데 9,000원으로 가버렸어요. 9,900원으로 가버렸어요. 그 종목 던져버립니다. 안 합니다, 매매. 저 나름대로의 철칙이에요. 왜? 9,900원짜리가 1% 먹으려면은 무려 10틱이 올라야 되거든요. 9,910원, 9,920원. 10틱이 올라야 겨우 1% 먹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이상 종목, 1,300원, 1,500원, 11,000원짜리 만졌다는 얘기죠. 나름대로 철칙이 있었던 거는 망하는 회사 하지 말자. 망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 회사가 뭘 하는 회사는 관계없었습니다. 그죠? 단지 액면가보다 높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망할 염려가 없는 거잖아요. 당장 오늘 사서 오늘 파는데 내가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만 액면가 위의 종목. 그리고 금액은 1,000원, 만원, 10만원 단위로 매매를 했다. 그래서 그렇게 0.5% 먹고 던졌다는 얘기지, 그죠? 예, 그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종목 중에 하나가 KDS인가 KDI인가 뭐 하는 종목이었는데, 제가 그 종목을 이제 400원 이하, 600원 이하로 1,00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안 봤습니다. 근데 그게 600원 갔다가 1,000원, 1,200원 갔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막 부실주니까 막 급등하는 거예요. 근데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 제가요. 1,000원 올라왔어야만 했습니다. 단타를 쳐도 1,000원 이상에서 했단 말이지, 그죠? 근데 어느 날 이게 800원, 700원 왔다 갔다 그리고 600원, 500원 왔다니까 저는 그때 매매 안 했죠. 대신에 저는 이 종목을 무려 8개월이나 지켜본 종목이에요. 제가 현물을 잘하는 방법 뭐라 그랬습니까? 오래 지켜본 종목이다. 그죠? 그래서 오래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요. 그런데 원칙이 있으니까 당연히 1,000원 이하 종목은 만지지 않았습니다. 이거의 액면 금액이 5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5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종목이 거래량이 3,200만 주가 넘었습니다. 많을 때는 1억 주도 넘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관리 종목, 상장 폐지, 뭐 거래 정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알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단지 액면가보다 이상의 10,000원에서 12,000원짜리 종목. 왜? 1% 먹고 던져버리니까 그런 거지, 그죠? 잠시만요. 우리 회원들 한 분이 강의를 올리신 모양이네요. 잠시만요. 자,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자, 이렇게 시작을, 중간에 저도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아무 대본도 없이 말하다 보니까 중간에 말이 끊겨버리면 이 청산윤리가 청산처럼 이렇게 청산유수처럼 흘러가는 제 말이 끊겨버립니다. 그 집중력이 이제 굉장히 강해요. 순간적인 집중력이. 근데 한번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말이 좀 끊기는데, 자, 저는 지금 현물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자, KDS라는 회사를 제가 코리아 뭐뭐였거든요. 그게 KDS인가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이름이야. 바뀌었는데 그 회사를 찾아보니까 야, 공장 하나만 있어요. 허브편에 공장이 있는데요. 그 공장 앞에는 뭡니까?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사람의 흔적이 없는 공장이에요. 근데 그 회사가 어떤 개념이라 그러면 뭐 M&A 막 하고 이런 거였어요. 막 공격적인 M&A가 들어오고 삼자 배정 막 유상증자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기업이 또 M&A 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폭등하고 막 또 폭락하고 이런 종목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세력주지, 그죠? 예, 세력주였지,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종목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의 원칙은 있었어요. 최소한의 원칙. 근데 그 종목에 이제 물린 사람이 그 당시에 모 포털 사이트에서 그 종목을 물린 사람이 회사를 찾아가 봤는 거예요, 주소지로. 가보니까 인적이 아무도 없는 잡초가 자라는 공터에 공장만 덩그리 서 있고 공장에 사람은 없고 문은 잠겨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 앞에 공장 근처에 잡초가 자라는 그걸로 봐서는 인적이 없어진 지 꽤 오래된 회사예요. 즉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페이퍼 컴퍼니였는 거죠. 그게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한때는 몇천억까지 올라갔었거든요. M&A라는 얘기 때문에. 사실 그때쯤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이거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달려드리는 건 아니구나. 사실 그때는 차트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ELW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ELW 하시는 분들 차트 필요 없습니다. 전혀 알 필요 없어요. ELW는 마디 가격만 하면 됩니다. 그 마디 가격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제가 ELW를 대략 한 몇 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꽤 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 시작했던 게 2006년도인가 7년도인가 모르겠는데 ELW가 처음 만들어진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ELW가 성수제를 도입하고 증거금이 생길 때까지 했어요. 그게 4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6년인지도 모르겠고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차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현물에서 돈을 참 잘 벌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제가 한번 저번에 강의도 드렸지만 정말 매매를 잘하는 소위 성공한 차트쟁이도 있었단 말이죠. 제 사부는 아니지만 사부 격이라고 하는 제 마인드를 막 가르쳐 준 사람.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1600개 차트를 다 외워라 그랬어, 저보고. 그러면 세력주를 찾을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거 한 3개월 해봤거든요. 매일 1600개 차트를 자동으로 돌리는 거예요. 키움증권에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3초, 5초, 10초마다 차트가 돌아가게 만들 수 있어요. 종목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일봉 차트가. 그거 뚫어지게 쳐다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1600개 차트를 돌리는데 많이 걸리면 7시간, 8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하다 보니까 정말 30분 만에 차트가 1600을 다 돌려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초당 돌려버린다는 얘기. 1초 만에. 차트가 팍팍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알아요. 왜? 그거를 무려 몇 년 동안이나 지켜봤으니까. 매일. 그리고 그 사람도 명확하지, 그죠?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차트와 싫어하는 차트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돌아가는 차트에서 순간적으로 멈춰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차트면은 관심동동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돌려요. 그렇게 돌리다 보니까 종목을 찾아 놓으면은 그 종목 찾은 종목들 중에서 다음날 주가를 보고 들어가서 하루 이틀 정도 스윙을 하다가 갑자기 막 10%씩 올라갑니다. 이틀 동안 가만히 있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막 거래량이 16,000개 이런 막 되게 거래 없는 종목을 만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틀 지나더니만 갑자기 매수세가 20만 주 들어오면서 10% 15% 올라버리는 거예요. 저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주변에 저한테 주식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옛날에. ELW 할 때도. 지는 돈도 못 벌면서 나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들 참 많았어요. 나는 돈 잘 벌었거든요. 그런데도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라. 왜? 내가 기초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기초 지식은 많은데 돈은 못 벌었고, 나는 기초 지식도 없었는데 돈은 벌었단 말이죠. 왜? 방금 얘기 드렸잖아요. 10,000원짜리 11,000원 먹을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되는 거예요. 현물 하시는 분들 있죠? 1억 가지고 투자하신다 치자. 10,000원짜리 11,100원에 팔면은요, 0.66% 먹거든요. 그럼 1억이 얼마입니까? 66만원 먹어요. 하루에. 하루에 한 번 하면은 66만원, 두 번 하면은 130만원입니다. 132만원입니다. 한 달에 수익이 얼마입니까? 2천만원 넘어가요. 그러면 1억 가지고 하루에 100원 뛰기 단타를 두 번만 해도 한 달에 2천만원 수익이에요. 월 20%란 얘기죠. 1년에 200%고요. 세 번 하면은요, 계산하기 싫어요. 그렇게 단순한데, ELW 하시는 분들, 100원짜리 잡아서 105원에 팔죠. 몇 프로 수익입니까? 5% 수익이에요. 1,000만원 가지고 하루에 한 번 하면 50만원, 두 번 하면 100만원. 그러면 50만원 먹을 때는 2, 50, 1,000만원 수익이고, 100만원 먹으면 2천만원 수익이에요. 200만원 수익이에요. 그러면 ELW 1,000만원 원금 가지고 얼마 벌 수 있습니까? 한 달에? 2천에서 3천 벌어요. 정말 단순하잖아요. 왜 여러분들 오버해가지고 100만원 투자해가지고 10배 모을 생각하냐고요. 1,000만원 가지고 5% 단타 뛰기 한 번만 해보면 하루에 한 달에 1,000만원 벌고 1,000만원을 벌고 두 번 하면 2천만원 벌 수 있어요. 1,000만원 가지고. 저 그렇게 돈 벌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300만원, 200만원 투자를 했었죠, 그냥. 많은 투자를 하니까 너무 쫄리더란 얘기예요. 왜? 성공이라는 건 100%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수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수수료를. 그 당시에 ELW는 수수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고, 100원에 사서 100원에 팔아버려도 수수료가 몇천 원밖에 안 됐어요. 근데 현물은 틀리죠. 1,000만원 잡아서 0.33% 먹고 본전에 던져버리면 33,000원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거 하루 10번 해버리면 33만원 날라가 버려요. 근데 ELW는 뭡니까? 100원에 잡아서 100원에 본전에 팔아도 수수료가 1,000원밖에 안 돼요. 100원, 1,000원인가 뭐 정확하게는 0.03%지, 그죠? 왜? 농특세 0.03%. 0.3%에 그 뭡니까? 매매세입니까? 거래세입니까?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0.33% 수수료가 뭐냐? 0.3%는 무슨 뭐 거래세고 0.03%는 거래세에 대한 농특세예요. 합쳐서 수수료는 0.33%인 거예요. 그죠? 근데 ELW는 수수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특세만 냈어요. 0.03% 되면 되니까 3,000원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에 잡아서 105원에 파는 건데 100원에 잡아서 본전을 10번을 던져요. 그럼 3만원 손해보지, 그죠? 3,000원이니까. 근데 100원에 잡아서 105원에 한 번만 먹어요. 어떻습니까? 얼마입니까? 5%죠. 15만원 먹지, 그죠? 5%. 50만원 수익이지, 그죠? 그러면 100원에 잡아서 10번 본전 매도해서 33,000원 손해인데 한 팀 먹으면은 50만원 먹는 거잖아요. 퉁치면 얼마입니까? 47만원 먹는 거죠. 즉 하루에 11번을 매매해서 100원에서 내가 최소한도로 본전 매도할 영역만 되면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100원에 잡았는데 분위기가 보니까 깨질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순간적인 판단, 머릿속에 순간적인 판단을 본전에 던지면 돼요. 본전에 체결되면은 0.03%니까 3,000원 손해보면 돼요. 그렇게 해서 95원에 잡아서 100원에 팔든가, 100원에 잡아서 100원에 팔든가, 110원에 잡아서 115원에 팔든가, 10번 매매해서 본전 10번 매매하고 10번 본전 치기하고 한 번만 먹으면은 47만원 먹는 거. 500만원이면 23만 5천원 먹는 거예요. 500만원 가지고 하루에 10번 매매해가지고 본전 10번 하고 한 번만 먹어도 23만원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출발이 틀린 거예요. 저는 선물 차트도 모르겠고요. 오로지 아는 건 뭡니까? 100원에 잡아서 105원에 파는 능력 하나. 근데 그거 규칙을 따져봤어요. 호가를 보니까. 호가를 따져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아침에 150원, 170원 하던 종목이 주가가 쭉 밀려옵니다. 중간에 반등 없이. 얼마에 반등하는 줄 압니까?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다 써먹어버리겠지, 그죠?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자, 170원 하는 종목, 160원 하는 종목이 중간에 반등이 없이 쭉쭉쭉 밀려요. 그럼 어딘가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겠죠? 그게 어디냐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오로지 차트 보고 이게 올라가나 내려가냐 봤지, 호가를 보고 170원, 200원짜리, 150원짜리가 반등 없이 쭉 급등하는 경우 있잖아요. 콜이든 푸시든 관계없습니다. 어디서 반등할까요? 저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 마디 가격을. 그럼 그 가격이 미리 걸어두는 거예요. 자, 170원짜리 종목. 예를 들어서 오늘 콜이 내릴 것 같아. 시장이 급락할 것 같아. 그럼 170원짜리 종목을 미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마디 가격에다 걸어두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얼마냐 그러면 한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125원이거든요. 1차. 그게 몇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다 카페에 설명드려 놨는데 시크릿 카페에는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차트 볼 필요 없어요. 170원짜리가 갑자기 시장이 폭락하면서 콜이 폭락을 냅니다. 125원에 딱 찍자마자 뭡니까? 내 물량 탁 체결되자마자 130원 가버립니다. 재수 좋으면 135원도 갑니다. 그럼 뭐야? 나는 미리 넣어놨어요, 주문을. 그죠? 나는 미리 넣어놨기 때문에 125원이라 하는 가격에 130만 주, 150만 주의 매수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쭉 떨어지다가 뭡니까? 125원을 탁 찍으면 내가 선순위예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엑스레이, 키움증권의 엑셀을 보면 내 순서가 나와요. 130만 주 중에서 내 물량 4만 주, 6만 주가 어디 있는지가 나와요, 위치가. 근데 그거는 100% 확실한 건 아니고 어렴풋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딱 누군가가 125원에 쭉쭉 내려오다가 반등 없이 내려오다가 125원에 20만 주를 던져버렸어. 근데 내 물량이 딱 체결되는 기라. 그런데 보세요. 내가 체결되고 나서 내 물량 125원에는 아직도 100만 주가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사자마자 125원에 주문을 걸어놔 버리는 거야. 근데 주가가 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매도가 많이 쌓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사자마자 130원에 팔려버려요. 순식간에. 1초 만에. 그 체결되기 전에 이미 나는 130원에 매도 주문을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체결 딱 되면 뭡니까? 바로 130원에 걸어버려요. 그럼 130원에 매물이 많이 없거든요. 왜? 주가가 막 급락하는 상황이니까. 1초 만에 체결돼 버려요. 그럼 저는 44,000 주면은 20만원을 먹고 66,000 주면은 30만원을 먹는 거예요. 수수료 빼고. 가만 앉아가지고 1초 만에 30만원 먹었잖아. 20만원 먹었잖아. 그리고 그 상태에서 135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135원에서 더 올라가 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고요.
다시 떨어지잖아. 그죠? 그러면 125원에 안 걸어 놓습니다. 왜? 그게 깨지더라고요. 얼마에? 그 다음 자리가 4단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체결시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1단계가 125원이면 2단계가 있겠죠. 근데 2단계가 깰 것 같아. 아니 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냥. 왠지 느낌이 그냥. 시장을 보면 알잖아요. 갑자기 폭락을 한다든지 이런 느낌 들면 그죠. 그러면 1단계 물량, 2단계 물량을 취소하고 3단계 물량을 저는 그 물량이 들어가 있어 이미. 즉 얘기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미리 170원 주가할 때 이미 걸어둔 상태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160원에는 잡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50원도 잡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30원도 잡지 않습니다. 어떻게? 1단계, 2단계, 3단계 걸어둔 가격이 올 때만 사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 있지, 그죠? 1단계, 2단계 쭉쭉 깨버리는 경우 있죠,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지, 그죠? 야, 그럼 네 말대로 샀는데 120원 깨면 어떻게 하냐고. 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다? 눈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분위기 보니까 깨질 것 같아. 제 마인드의 가장 큰 부분이 뭡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 안 먹고 만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말씀처럼 깨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호가를 굉장히 보면서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만약에 125원도 한 방에 깨버린다. 그리고 2단계도 한 방에 깨버린다. 그것까지 저는 알아요. 3단계에서는 반드시 반등합니다. 그리고 그 반등폭은 꽤 큽니다. 어디까지? 125원까지 갑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1차 매도해서 물렸던 자리까지는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매수를 했는데 물려버렸어요. 본전에 던졌는데 체결 안 됐어요. 그죠? 125원 깰 것 같아가지고 125원에 1차로 팍 넣었는데 아쉽게도 120원 깨고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보세요. 2단계는 체결 안 시킵니다. 문제가 물려버렸잖아요. 그죠? 2단계에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125원에서 제 물량을 먹고 떨어질 거라 다시. 떨어지더라도. 즉 125원은 본전으로 팔려주더라는 얘기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만약 그렇지 않고 3단계까지 떨어졌다. 근데 2단계에서는 체결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물렸다가 복구만 하고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300원, 400원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10번 중에 3번 정도는 뭡니까? 더 깨지는 경우도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저는 미리 선순위로 매도도 걸어 놓고 놔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네 말대로 했는데 1, 2, 3단계를 같이 깨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리 주문을 넣어놨기 때문에 1, 1번, 3번에서는 체결시켜버립니다. 3번은 체결시켜버려요. 왜? 거기서 올라갈 가능성은 내가 지켜본 결과로는 거의 100%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면 125원과 그 가격에서 물량을 44,000주씩 잡았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럼 88,000주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거죠. 그럼 내가 평균 단가가 얼마입니까? 그 가격과 요 가격의 평균 단가가 있겠지. 그죠? 그 가격을 3단계 가격을 찍어버리면 바로 찍어버려요.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본전 왔을 때 절반을 청산해요. 본전 왔을 때 절반 청산. 그리고 나서 그러면 나는 단가가 낮아졌잖아요. 그죠? 단가가 낮아졌겠죠. 거기서 내가 처음 말했던 125원을 찍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 가격에서 2틱 정도는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44만을 먹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본전 단가를 찍었어. 그래서 절반을 던졌어. 근데 분위기 보니까 모노랄 같은 기라. 그러면 본전을 다 던져버려요. 또는 절반의 절반을 또 던져버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3단계 가격이 다시 내려와 버리잖아요. 3단계에서 그 물량만큼을, 그러니까 절반의 절반, 즉 22,000주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럼 내 평균 단가는 굉장히 낮죠.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물린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아쉽습니까? 44,000주 들고 있는 제가 아쉽습니까? 아니면 몇백만 주 매수됐는 그 사람들이 아쉬워요. 걔들이 아쉽죠. 그러면 또다시 평균 단가 이상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봤자 세틱 네틱 차이거든요. 2틱 세틱. ELW도 알다시피 여러분 급등 급락하면은 두세 틱은 그냥 올라와 버리잖아요. 즉 쉽게 말하면은 또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얘기죠. 그런 패턴이에요. 패턴. ELW는 이거만 알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패턴. 차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차트 반도 압니까 어디? 여러분 차트 분석 가능합니까? 못하지 그죠? 자, ELW 하는 방식 그대로 현물을 하면 됩니다. 만원짜리 11,100원에 팔면 돼요. 12,200원에 팔면 돼요. 13,100원에 팔면 돼요. 근데 수익이 적다. 난 1,000만원 가지고 미수를 풀로 지르면 어떻습니까? 3,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000만원 가지고 미수 풀로 지르면 얼마입니까? 6,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9,000만원까지 가능하지 그죠? 40%짜리는 2.5배니까 한 7,000만원 가능하네. 그럼 7%에 7,000만원에 2% 얼마입니까? 140만원이죠. 실제로 내가 2,000만원 가지고 투자하지만 2,000만원짜리를 적어도 5,000만원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미수를 사용하면.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2% 먹었다 40만원이죠. 5,000만원 가지고 2% 먹었다. 네팅 먹었다. 100만원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하면 돼요. 왜 굳이 그거를 보유해서 처물려가면서 물타기를 하냐 이거죠. 물타기 또는 물려가 보유하고 그 왜 그짓 하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그죠. 그러면 네가 잡으면 다 수익이냐 이거지 그죠. 여러분들 그 의문 생기죠. 그럼 네가 잡으면 다 수익이냐? 네가 그렇게 매매를 잘해? 네가 신어?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분이 있다면은 제가 얘기 드렸지 그죠. 뭡니까? 발바닥. 저는 그것만 봤어요 그냥. 주식을 10몇 년 하면서요 발바닥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발바닥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보니까 야 네가 어떻게 정확한 바닥을 잡을 수 있냐 라고 저를 모르는 사람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를 아는 사람이면은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방법을 봤다면 제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제가 만기날 매매하는 방법 또는 실전에서 제가 매매하는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10초에 30%가 왔다 갔다 하고 10원짜리 50원짜리가 40원 20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을 저는 정확한 바닥을 찍어서 먹는 거 봤지 그죠. 제가 그거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자리 딱 찍고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봤죠? 저는 그것만 연구했어요 지금까지요. 그것만 연구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것만 연구해가지고 그것만 했으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하면 돼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물론 얘기했잖아요. 확률이라는 거는 내가 100번을 매매했을 때 여러분들은 몇 프로 확률이라고 보지만 전 그게 알겠죠. 매매 성공률 100번을 매매를 했을 때 내가 바닥을 잡아낼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 되느냐. 제가 매매를 해보니까요 100번 중에 90번을 먹더라도 깡통입니다. 95번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 본전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5번을 먹고 5번을 실패하는데 그래도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뭡니까? 본전밖에 못해요. 왜 그러냐? 먹을 때는 20만원 먹는데 나를 때 200 날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단순한 논리죠. 그러면 언제쯤 돼야지 손해를 안 볼 수 있느냐? 95% 이상입니다. 매매 성공률이. 그래야지 10원이라도 벌어요. 저는 그것만 연구했어요. 차트 필요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렇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돈을 벌기는 ELW까지는. 그죠? 현물 ELW까지는. 현물 ELW 하시는 분들 차트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생기는 게, 자, 한 가지 남았는 게 차트잖아요, 그죠? 차트는 필요 없냐, 이거죠, 여러분들. 차트 필요 없냐고. 그럼 저는 차트를 모른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모른다는 개념은 여러분이 모른다는 개념과 틀리지 그죠? 그래도 10년을 차트 봤는데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와중에 제가 만들었던 게 수평선이라는 기법이에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 게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찾아봐. 유튜브 필요 없고요. 유튜브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든 아니면은 네이버든 아니면은 구글 한번 쳐보세요. 수평선 기법 한번 쳐보세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지금도 현물 하시는 분들 수평선 기법 쓰면요 돈 엄청 벌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왜? 제가 이 시크릿 카페와 연구소를 연구하면서 현물 하시는 분들 많거든, 저희 카페요. 수평선 기법 가르쳐 봤어요. 돈 벌어요. 그걸로 분석을 하고 돈을 벌어요. 저는 하다가 말았거든요. 왜?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써봐라. 나 안 하니까, 나 연구 안 하니까 써봐라. 그거 확실하다. 근데 현물 하시는 분이 그 몇몇 기법을 써가지고 공짜로 보면 저한테 그죠? 그거 써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카톡이 날라왔어요. 기가 막힌다고. 기가 막힌다고 진짜. 정말 간단해요.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줄만 끌 줄 알면 됩니다. 다 합니다, 그게. 근데 그게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공짜니까 알아보세요. 돈 주고 별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알아도 현물로 돈 벌 수 있고, ELW로 돈 벌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돈을 엄청나게 잘 벌 때 미친 바보도 아니고, 남한테 보라고 자랑 삼아서 올려놨는데, 개나 소나 다 써버렸어요, 그걸. 기법을.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고. 저도 병신이지, 그죠? 오늘날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개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년이 넘었는 기법이거든요. 아무도 안 쓸 거예요, 분명히. 왜? 내가 만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드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걸 돈을 벌 거예요. 그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내 거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이 기법의 장점과 단점을. 근데 그 사람들은 장점밖에 모르지. 왜? 먹힐 때만. 즉 예를 들면은 상승장에서만 올라가듯이, 그죠? 먹힐 때만 먹히는 거. 종목에 따라 틀려요. 먹히는 종목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근데 개나 소나 집어넣은 종목 아무 종목이나 집어넣으니까 안 먹힐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러니까 이 기법이 아는 사람들만 쓰고 모르는 사람들도 썼지만 돈 버는 사람만 벌고, 일부 돈 버는 사람만 벌고, 원리를 아는 사람만 벌고,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먹다 날리다 이래 되는 거예요. 손실도 보고 수익도 보고 손실도 보고 수익 잘 안 맞네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한테 한 얘기가 잘 안 맞네 가겠죠. 그럼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그죠? 제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럴 때 시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수평선 기법이 안 먹히니까 저는 뭔가를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게 이러한 4가지 기법이 추가로 또 나왔어요. 4가지의 기법이. 근데 얘네들이 왜 필요하냐? 어떤 놈은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어떤 놈은 시장이 어떤 자리인지, 지금이 어떤 자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하고, 어떤 놈은 시장은 지금이 상승하는 건지 하락하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확률이 있느냐? 돌았으면은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가는 게 있고요. 지금 당장 1초 뒤에 그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그 기법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달 정도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즉 쉽게 말하면은 분봉으로 1초 만에 1초 뒤에 주가를 알 수 있는 것도 있고, 한 달 뒤에 주가를 알 수 있는 것도, 1년 뒤에 주가를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기법적으로. 근데 저는 사실 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주다 보니까 그게 필요할 뿐인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필요 없어요. 왜? 저는 제가 사고 오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팔아먹을 거. 그게 뭡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ELW 매매에서 돈 버는 방법, 현물에서 돈 버는 방법을 옵션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제일 편하거든. 보유 시간이 짧으니까. 10만원 가지고요, 만원 먹을 능력 되면 돼요. 그 10번 하면 10만원 더 벌잖아요. 100번 하면 100만원 벌어요. 근데 뭐하러 1000만원, 2000만원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욕심을 부리냐고. 실패했을 경우에 몇백만원 날릴 수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나 나랑 똑같은 거예요. 저도 물리면은 손절 못해가지고 10만원 날리면 될 거를 1, 200 날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투자자들의 어떤 외적인 거는 똑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단지 뭡니까? 저는 여러분보다 많이 먹는 거예요. 많이라는 게 횟수로. 돈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횟수로 많이 먹어요. 10번을 투자하면은 9번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한 번은 뭡니까? 본전이나 통째인데요. 그럼 9번을 먹는 거잖아요, 그죠? 한 번을 날리는 게 아니고 1000번을 매매해서 999번을 먹어요. 그 중에서 본전에 파는 경우도 많겠죠. 그렇지만 손해보는 경우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만원이든 10만원이든 버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오늘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달, 한 달이 지났을 때 내가 플러스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1000만원 벌면 뭐합니까? 한 달 뒤에 빵원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매달 토탈을 냈을 때 돈을 버느냐고요. 1년을 토탈을 냈을 때 내가 돈을 벌었냐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1억 벌었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10년 뒤에 1억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때 벌어도 내일 또 벌고 모레 또 벌면은 10년 후에도 벌고 있을 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자, 오늘은 차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자, 차트는 선물 옵션으로 들어가면서 나옵니다. 자, 어디가 기원이냐? 수평선 기법이라는 것에서 기원이 된 거예요, 그죠? 수평선 기법을 수평선 기법으로만 벌 수 있었던, 그죠? 벌 수 있었던, 충분했던,
기법이라고는 수평선 기법 하나만으로도 현물과 ELW에서 꾸준하게 6개월 이상 매일 단타차가 수익도 내는 제가, 그죠? 한 달에 평균 한 번 빼고는 다 수익 내는 제가 수평선 기법이라는 아주 간단한 초보적인 기법 하나 가지고도 ELW까지는 먹혔다는 거죠. 차트에서 여러분들은 다 필요 없어요. 거래량 필요 없고 이평선 다 필요 없습니다. 제 차트는 이평선이 없어요. 맞지, 그죠? 이평선 안 봐요. 이평선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시황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일봉에서는 올려놨지, 그죠? 근데 저는 원래대로 매매하면요, 이평선 필요 없어요, 저는요. 안 봐요, 그딴 거. 분봉에도 이평선 없습니다. 근데 분봉에서 21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너무 없으니까 허전해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띄는 노란색으로 21선 꺼놨어요, 분봉에. 그거 안 봐요, 저요. 의미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2부가 나옵니다. 뭐냐? 선물 옵션이라 하는 놈에 넘어가면서 변화가 생겨요. 차트에 대한 변화. 즉, 제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시장에 대한 변화, 그리고 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걸 몰라도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걸 반드시 알아야만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 기법은 편하게 돈을 버는 거지, 몰라도 돈 버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지, 그죠? 자, 다음 시간은 옵션으로 넘어오면서 제가 왜 차트가 중요한지 1촌을 맺자 세 번째 강의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두 번째 강의, 왜 차트가 필요 없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